오늘은 12월 초하루가 되네요. 우리에게 건강, 나를 이루는 요소, 나라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나자고요. 시아본사 하면 이제 나의 본래의 스승,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my 또는 I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를 이루는 요소는 몸과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절에 다니는 이유는 뭐 행복하기 위해서도 다니지만 결국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해서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거죠. 근데 누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냐? 그런 게 이제 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그러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오온이라고 그래요. 색수상행식,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이러면서 오온이 모두 다 공화음을 알면 일체고액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도일체고액은 열반이라 할 수 있고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뤘다. 보리를 이뤘다. 행복을 이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견오온 개공, 나를 이루는 5가지 요소가 모두 다 공함을 알면, 우리는 이제 나를 이루는 요소, 그러니까 내가 공하다고, 내가 공한 걸 알면 그런 깨달음을 이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하다는 게 뭐지? 했을 때 잘 이게 확 와닿지가 않으면 그럼 나라는 게 뭔가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나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이게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색은 몸, 물질로 생각하면 되고 수상행식은 정신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나를 이루는 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몸의 완성, 마음의 완성 2가지를 다 같이 해내야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부처님도 몸의 완성, 마음의 완성 2가지를 다 이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부처님은 주로 이제 마음 위주로 수행을 했고, 그러면서 몸은 마음, 그렇다고 몸을 학대한 건 아니에요. 학대를 잠시 6년 동안 하긴 했지만 그것은 정신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몸의 완성, 아니 마음의 완성을 이루면 몸이 저절로 완성이 돼 가는데, 근데 사실 허약한 몸으로 수행을 하기는 너무 쉽지가 않아요. 몸에 병이 가득한 상태로 이렇게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몸 건강과 마음 수행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법당이라고 그러고 마음은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당이 잘 돼 있으면 그 안에 부처님도 이렇게 활기차게 잘 이뤄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어제는 커피를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믹스 커피를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다고 믹스 커피를 맨날 먹으라는 이런 건 아니고요. 믹스 커피보다는 밥이 더 낫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제 내가 말을 잘못한 게 믹스 커피에 있는 설탕의 양은 5g에 50g이 아니고 50g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5g 5g이 들어서 5g이면 얼마 안 돼요. 이제 한 스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 2숟갈 먹나 우리 믹스 커피 하나 먹나 설탕의 양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칼로리는 50kcal밖에 되지 않아요. 믹스 커피가 칼로리가 높을 거 살찔 것 같다.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다. 왜 그래? 여러분들이 믹스 커피 먹으면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살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안 그래. 50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요. 칼로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에 200칼로리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적은 거고요. 50칼로리면 이거는 뭐 사과보다도 더 적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귤하고 뭐 조그마한 귤하고 비슷한다 할 수 있나?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먹거리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염증과 심혈관이 깨끗해지길 누구나 다 바라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혈관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계속 쌓여간다. 우리가 이제 고기를 많이 먹어가면서 혈관이 점점 이렇게 누적돼서 막혀서 우리는 병원에서 그래도 며칠 아프다 또 몇 달 아프다 죽으면 좀 나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픽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죽는 건 좀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치매도 안 좋고 그래서 암도 안 좋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어쩌면 뇌졸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뇌졸중에 걸리면 툭 쓰러져서 병원 옆에서 살면 괜찮지만 금방 발견 안 하고 좀 늦게 발견하면 그러면 병원에서 그야말로 사지가 마비돼서 막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 참 무서워. 그게 모두 다 이렇게 혈관 문제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또 그리고 염증 몸에 있는 염증까지도 없애주는 그런 걸 이제 먹으면 제일 좋겠죠. 그것을 약품으로 먹기보다는 음식으로 먹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어떤 게 그런 효과가 있냐면요. 건부배추 아닙니다. 건부배추는 이제 폐에 좋은 거고요. 폐에 좋은. 아니 그거는 또 심혈관하고 또 약간 건부배추 말고 비트가 있어요. 비트. 비트를 계속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개씩 정도는. 이 비트는 또 좋은 게 칼로리가 높지 않아요. 100g당 50kcal, 4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과나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비트를 먹으면 혈관이 굉장히 맑아져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붉기도 하고 베타인 이런 것이 들고 있어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항산화라는 것은 산화의 반대말이잖아요. 산화라는 것은 이렇게 녹슨다는 얘기거든요. 몸이 녹슨다라는 것은 늙어간다는 거잖아. 이 산화된다는 것은 점점 늙어가서 주름지고 뼈가 약해지고 살이 늘어지고 이런 것이 산화된다라는데 항산화 물질, 산화되지 않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들기름. 들기름에다가 이제 이런 비트가 정말 그런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혈관 청소도 되죠. 염증도 괜찮아지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도 있죠. 비트를 계속 먹으면 이제 뭐든지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게 있어요. 비트를 350g 이상 매일같이 먹게 되면 결석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석이 문제 있는 사람은 좀 줄여서 먹어야 되겠죠. 하루에 한 조각 정도 좀 줄여서 이렇게 먹는 게 낫고요. 이거는 또 저게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장에 오랫동안 머물러요. 포만감도 있게 하지만 장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장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청소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고구마가 이제 좋은 게 섬유질이 많아서 장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듯이 비트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많으니까 눈도 좋아져, 머리도 좋아, 머리도. 이게 비트를 먹으면 머리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다 할 수 있어요. 그것과 함께 또 좋은 게 있는데요. 무가 또 그렇게 좋아요. 무는 역시 위장을 굉장히 좋아지게 하고요. 무는 소화를 굉장히 도와줘요. 소화를 돕는 효소들이 무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는 이제 생으로 먹는 게 사실은 더 이렇게 5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떤 효소가 있는데 그것이 파괴가 돼가지고 좀 효과가 좀 덜하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무나물 먹으면 또 이렇게 그렇게 열에 가해서 이렇게 쭉 볶아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좋고 생채로 이렇게 먹어도 굉장히 좋아서 무는 또 말려가지고 나물로 이렇게 무나물 또 무나물 차 이거 굉장히 되게 좋아서 폐를 굉장히 좋게 한다라고 그러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잘 찾아 먹고 같이 함께 먹고 대신에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반찬을 많이 먹고 그런 무나 비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좋죠. 비트를 완성시키는 게 있는데요. 비트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과일이 있어요. 비트 2조각 먹고 이거 1조각 먹으면 그야말로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까워요. 굉장히 좋아요. 사과입니다. 사과. 예, 비트 먹을 때 사과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비트에 부족한 이것을 사과가 채워준다고 그렇게 하니까요. 뭐 이렇게 제가 어젠가 그젠가는 밥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으면 안 좋다라고 그랬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사람만 그렇고 대체로는 밥을 공양을 하고 과일 먹는 것은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침에 공양을 할 때 항상 비트하고 사과랑 같이 먹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아침에 볼 때 보니까 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더라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우리 비트 내가 사줄 테니까 내가 사줄게 비트 그래가지고 비트하고 이거 사줄 테니까 사과는 늘 부처님처럼 올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사과 배만 올릴 게 아니라 비트하고 무 이런 것도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은 맨날 이렇게 과일만 많이 올리는데 채소는 또 잘 안 올리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는 구절에 있을 때 2008, 한 10년쯤 전에 10년도 넘었지. 그때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간에서 음식을 했을 때 부처님 음식을 또 올렸어. 나물들을 해가지고 조리를 한 거를 올렸더니 보살님들이 보고는 기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껏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전에 나물 올리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런가? 올리면 안 되나? 그거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고정관념에 빠진 거고요.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전에 음식을 많이 해서 그렇게 올리기도 막 하고 그래요. 나는 왜 그랬냐면 부처님은 밥만 드시나? 아니 반찬도 좀 드셔야지. 밥만 드시나 해가지고 반찬 올렸는데 내 생각이 더 맞지 않아요? 반찬까지 올리는 게 맞지 밥만 올리는 것보다. 더 쉽기는 밥만 올리는 게 제일 쉽고 옛날에 하도 이제 쌀밥 먹기가 어려워가지고 부처님 전에 쌀밥을 올리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그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탄수화물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아니라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절에 과일뿐만 아니라 비트, 무 이런 걸 올리면 여러분들이 스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정말 안 할 거예요? 네. 정말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먹으면 그러면 굉장히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정신이 맑아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신수도 봐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어제는 어떤 부부에 이렇게 오셨길래 또 뭐 물어볼 기세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올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절에 진불기도도 오랫동안 올리신 보살 부부이신데요. 그래서 봤는데 야 올해 힘들겠더라고. 내가 어지간해서는 힘들겠다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겠다라 했더니 정말 힘들게 뭔가를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고.
보상받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원룸을 짓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출이 얼마나 또 들어가겠어요, 그죠? 보상받은 게 얼마 안 되니까 원룸을 지으려면 요즘에 건축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정말. 그래도 요거 지을 때만 해도 2014년도 지었으니까 그때 지을 때만 해도 그때도 건축비가 많이 들고 뭐 설계비, 건축비 엄청 많이 들었는데 2014년 5년도 이렇게 짓고 또 6년도 또 짓고 7년도 또 지었으니까요. 해마다 건축비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원룸 지으려면 야, 차라리 원룸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할 만큼이나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용적률도 많이 줄어요. 우리가 여기는 이 땅은 준주거지역이에요. 이 일대가 전부 다 준주거지역이에요. 저기 저 멀리까지.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이 용적률이 500%라서 더 이렇게 층을 더 높일 수도 있는데요. 준주거지역보다는 이제 상업지역은 거의 1100%, 뭐 1000% 이상 여기보다 2배를 더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구절이 상업지역이에요. 구절 그쪽 입구부터 쭉 해가지고 쪽까지 다 상업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새로 원룸을 지으면 예전보다 가격이 1.5배 내지 2배 더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안 봐도 뻔하지. 야, 저거를 대출을 몇 억을 더 내가지고 지으면 자 이제 정말 고생하네. 고생길이 뻔한 거죠. 이제 또 이렇게 집을 짓는 것도 고생이지만 대출 많이 받아서 짓는 것도 고생이지만 그만큼 또 고생스러움을 만날 수 있는 게 업자를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집 안 지어본 사람은 몰라요. 업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근데 돈 가진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게 업자를 잘 좀 싸게 지으려고 하다가 업자한테 뭐 엄청 덤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싸게 짓는 업자 어디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거 물어보는 것도 있어. 스님 업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절에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거사님들도 있고 그래요. 그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더라고. 누가 업자를 하지? 뭐 이제 하는데 참 그거 소개시켜 주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절에 다니신 분은 다 사람이 좋아요. 얼마나 훌륭하신데 다요. 근데 또 사람이 좋은 거하고 일을 하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건 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잘 만나고 해야 될 텐데요. 그것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겠죠. 뭐 일단은 집 짓는 걸로 고생, 또 업자 잘 만나면 참 좋은데 업자 잘 만나면 정말 고생. 그런 이제 거사님이 또 있길래 거사님 것도 두 부부가 똑같대.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할 때 같이 위험하고 좋을 때 같이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위험할 때 옆에 있는 그 배우자는 안전한 거. 이게 제일 좋거든요.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안전하면 앞에 있는 배우자가 위험할 때 내가 안전하면 그러면 서로 상쇄돼서 그 위험과 안전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위험한 것이 많이 그걸 보고 궁합이 잘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더 낫고 둘이 사는 것보다는 3명이 사는 게 더 나아요. 만약에 집에 작년 올해 그 삼재 든 사람이 3명 있다. 그런데 소띠, 닭띠, 그리고 뱀띠 이 3명이 아빠는 소띠, 엄마는 닭띠, 아들은 뱀띠 뭐 이러고 있으면 삼재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삼재가 그냥 삼합으로 바뀌어요. 삼재가 삼합으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게 작용될 수 있죠. 삼합이 되면 아주 강력한 그 합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옛날 로봇 태권부 하면 이렇게 합체해가지고 하면 힘이 더 막 세지잖아요. 그래서 이 어울려 산다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항룡사 오는 사람들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저랑 다 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고 저랑 삼합을 이루지 않은 사람은 오래
안 입고 그냥 가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오래 있는 사람들은 삼합을 이뤄서 오래 있게 되고, 또 신기한 것은 삼합을 또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영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주신 그런 위실력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모여 있기 때문에 합을 또 이루고 있어요, 짱짱하게. 그래서 내가 안 좋을 땐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주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안 좋을 땐 옆에 있는 도반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되고, 또 여기는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를 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더 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는 둘 다 올해, 한 분이 큰일인데 같이 큰일 나겠다. 이제 두 분이 같이 짓는다. 물론 뭐 집을 짓는데 같이 하겠지만 두 분이서, 보살님이 이제 자꾸 이렇게 주독을 해서 거사님이 이렇게 하고 그러시던데, 그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더 차라리 나은 거예요. 이렇게 원룸을 짓고 이렇게 고생스럽더라도 그게 이제 고생이잖아. 그렇게 고생하는 건 차라리 나은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것보단 낫잖아. 그리고 돈도 두 분 다 보니까 이제 비경급제 대운이에요, 전부 다. 이러면 일 벌리면 떼인다라는 거거든요, 보면. 일 벌려서 돈 되는 게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보상받은 거 가지고 뭐 다른 집도 이사도 해야 되지만, 또 조금 그럼 이사하다가 좀 남은 여유자금이 있어서 치킨집을 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것저것 뭐 자영업을 하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그 해봐야 이렇게 그 자기 기분만 이제 이렇게 풀고 하는 것이 밖에 안 되니까요. 오히려 더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냥 힘들어도 문서로 갖고 있는 게 낫지. 그리고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청에 등록을 이렇게 하면 문서라도 이게 나한테 남잖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다 보니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겠다라고.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겠지만 그게 더 훨씬 더, 올해는 어차피 힘드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래도 힘들면 늘었죠. 뭐 더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 올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3,000배를 막 맨날 하고 그러면 기도를 맨날 하고 사격을 맨날 하고 3,000배를 맨날 하면 올해 힘든 것이 많이 액땜이 되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위험과 성공, 실패와 성공은 양날의 칼이에요. 올해 안 좋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올해 대박도 날 수 있어요. 그 확률이 6대 4 이제 7대 3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보통 이제 힘들 때를 평관운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평관운은 여러분들도 12년 한 번씩 다 한 번씩 와요. 대운으로 오면 더 힘들겠지만, 그런데 내가 연애를 준비해. 아니, 남녀 연애 말고 내가 연예인이야. 그래, 이제 5년 동안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아마 하고 있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다가 평관운이 딱 오면,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팍 뜨거나 아니면 크게 힘들거나. 그래서 그럴 때 뜨는 이제 연예인들도 있어. 한 번에 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연예인도 있죠. 대박이 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것이 꼭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때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와서 공덕도 쌓고 그러면 안 좋은 게 아니라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삼재도 마찬가지죠. 삼재가 대체로 안 좋겠죠. 인묘에 들어가니까 사묘절이라고 해서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이제 묘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때가 이제 삼재인데요. 묘자리에 들어가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런 때 오히려 대박이 턱 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당신은 올해 폭망해, 당신은 올해 나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평상시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올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나,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죠, 이제. 성불하시고요. 초하루 12월 달 마무리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